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알츠하이머병. 혹시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정말 도발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5,5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는 분들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광범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걸 없애는 약을 개발해 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였던 거예요. 치료법의 성공이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연구자들은 우리가 범인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다른 용의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수사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그 이론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건의 배경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밀로이드 연쇄가솔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연구의 교과서 같은 이론이었죠. 뭐냐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서 플라크가 되고 또 타우라는 단백질이 엉키면서 신경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수십 년 동안 모두가 이 둘을 주범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혹시 내부의 배신자가 범인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알츠하이머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면 이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방향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자, 두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기존 이론은 아밀로이드라는 외부 침입자가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이론은 범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해서 뇌를 공격하는 내부 소행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게 바로 연구자들이 유레카를 외친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내부 소행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과학수사관이 된 것처럼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불량 항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항체는 외부의 적,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편인 뇌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가항체라고 부르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서 이런 자가항체가 많이 발견된 거죠.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 같은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새는 뇌장벽입니다. 우리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 있어요. 외부의 위험물질이 함부로 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VIP 구역의 철통 보안 게이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게이트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벽에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우리 몸의 다른 면역세포나 항체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뇌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뇌 안에는 자체 보안팀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악요세포라는 녀석들이죠. 뇌에 상주하는 면역세포인데 뇌 전체 세포의 10에서 15%나 차지할 정도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뇌의 파수꾼이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보안팀의 배신,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해야 할 이 미세하교 세포들이 뭔가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과잉 활성화되는 거예요. 한번 켜진 공격 스위치가 꺼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그러니까 멀쩡한 뇌세포까지 공격하는 아군 사격, 이른바 팀킬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뇌가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T세포의 개입입니다. T세포는 우리 몸 면역계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혈내 장벽 때문에 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 특수부대원들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 조직을 표적으로 삼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증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런 끔찍한 내부 총질을 시작하게 만든 걸까요? 그 첫 번째 방아쇠는 누가 당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유력한 용의자들이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병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주 교활한 전략을 쓰는데요. 바로 분자 모방이라는 위장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치 경찰 제복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랑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자기 몸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역체계가 저놈이 범인이다 하고 공격하다가 그만 비슷하게 생긴 우리 뇌세포까지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 이렇게 범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는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이건 단순히 관점이 바뀐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전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선 진단부터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잔뜩 쌓인 후에 알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전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그 초기 단계, 즉 자가 면역 반응을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혈액 검사나 영상 촬영으로 말이죠. 이건 정말 훨씬 더 빨리 알츠하이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법은 말 그대로 새로운 무기들이 잔뜩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밀로이드라는 타겟 하나만 보고 총을 쐈다면 이제는 과열된 면역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약, 뇌의 염증을 줄이는 전략, 또 배신한 미세 악유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등 훨씬 더 다양한 치료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뇌를 치유하는 진짜 열쇠는 그동안 우리가 적으로만 생각했던 바로 그 뇌의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뇌를 공격했던 바로 그 힘을 역으로 뇌를 지키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연구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